안녕하세요. 혹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예 내가 대상자인지조차 잘 모르겠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실제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혼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있는 분들을 뜻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데 단순히 소득만 따지지 않고 재산과 부양가족의 유무까지 함께 고려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304만 8천 원 이하, 1인 가구는 약 119만 6천 원 이하일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더라도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거나 자녀가 충분히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나는 수입이 적으니 자동으로 될 거야 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차상위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제가 직접 상담하면서 확인한 결과 제도를 제대로 챙기기만 하면 연간 400만 원 이상, 월 평균 30만 원 넘게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30만 원이 새로 지급되고 기존 제도들도 확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를 주민센터조차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놓치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이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중 일부는 의료급여 2종으로 지정되어 병원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 진료 15인 부담금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통 진료비의 30%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총 수술비가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만 적용됐다면 90만 원을 내셔야 했지만 의료급여 2종 덕분에 단 30만 원만 부담하고 끝나셨습니다. 무려 60만 원을 절약하신 셈입니다. 더 나아가 2025년부터는 본인 부담 상한제가 강화되어 중증 질환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아예 내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게다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제도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6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 그리고 18세 미만 아동이 대상인데 이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수준까지 지원이 확대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비가 사실상 무료에 가깝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도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지어 한방 진료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침이나 한약 치료는 연간 60만 원까지,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도 본인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이렇게만 합쳐도 1년에 100만 원 이상 의료비를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하시지만 실제로 확인해 보면 의외로 해당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지역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젊은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30대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와 함께 매일 복지관에서 점심을 드셨는데 하루 한 끼 영양가 있는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고 계셨습니다. 보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운영되며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불고기처럼 가정식 메뉴가 나와 생활비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복지관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데 한 끼당 약 5천 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찬 배달 서비스도 있는데 일주일치 반찬을 한 번에 받아볼 수 있어 김치, 나물, 조림 등 7에서 8가지 반찬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생활비 절약뿐 아니라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푸드뱅크를 연계하면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푸드뱅크에서는 매달 쌀,
라면, 통조림, 세제나 화장지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품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무료 급식을 한 달에 21만 이용해도 약 10만 원, 반찬 배달 서비스로 월 4만 원, 푸드뱅크 혜택까지 더하면 월 19만 원 이상, 연간 약 230만 원 가까운 가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1년치 관리비나 난방비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되지 않을 거야 하고 그냥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신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사회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자격이 되고 담당자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 바로 교육비 지원과 평생교육 바우처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라면 특히 크게 체감되는 혜택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있어 입학금과 수업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교과서비, 체험학습비,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등에서 차상위계층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과 후 수업의 경우 영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을 무료로 들을 수 있어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일반 학생들이 월 5만, 10만 원씩 내는 수업을 무상으로 받는 셈이지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비용도 전액 지원됩니다. 보통 고등학생 수학여행비가 30만, 50만 원인데 이 비용을 전혀 내지 않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국가장학금에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분위가 낮기 때문에 대부분 1에서 2분위로 분류되어 등록금의 80에서 90%까지 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성인이시라면 평생교육 바우처를 통해 연간 35만 원까지 지원받아 컴퓨터 활용, 요리, 미용,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교육을 저렴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이 바우처를 활용해 스마트폰 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 손주와 영상통화를 자유롭게 하게 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는 사례입니다. 결국 고등학생과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교육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부모님의 평생교육 바우처까지 더하면 35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실질적인 지원인데도 모르면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교육비 때문에 힘들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청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를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부터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차상위계층이면 모두 자동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재산 기준이나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 가구라면 매달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데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의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최대 32만 원, 수도권은 25만 원, 광역시는 20만 원, 그 외 지역은 약 17만 원 정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한 3인 가정은 월세 60만 원짜리 집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28만 원을 받아 실질적으로 32만 원만 부담하고 계셨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무려 336만 원을 아끼신 셈입니다. 요즘처럼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시기에는 이 주거급여가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자가 가구라면 수선 유지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집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된 집을 보수해야 할 경우 지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경보수는 약 378만 원, 중보수는 702만 원,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까지 가능하며 도배, 장판,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보수, 지붕 수리, 단열 공사 등 집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재료비와 인건비까지 포함해 지원합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주택 안전 점검 강화 정책과 맞물려 신청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화재와 낙상 위험을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LH공사나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집안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제거해주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나 방범창도 무료로 달아줍니다. 특히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계신 가정에는 휠체어 경사로나 좌변기 교체 같은 편의 시설을 지원합니다. 이런 지원을 잘 활용하면 단순히 주거급여 월 20만 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간 240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에 더해 수선유지급여, 환경개선 사업까지 합치면 300만 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하느냐, 안 하느냐가 생활 수준의 격차를 만드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연료비 지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실제 가정 살림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이 사업은 집안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와 전기료 부담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모두 LED 조명으로 무료 교체해 줍니다. 집안에 보통 20에서 30개의 조명이 있으니 교체만으로도 50만 원 가까운 절약 효과가 생깁니다. 또 창문이나 벽, 천장에 단열 시공을 해주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줄여주고 15년 이상 된 낡은 보일러는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해 주는데 시중 가격이 200만, 30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최근에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까지 에너지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확대되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 차상위 가정은 이 사업을 통해 LED 조명 20여 개 교체, 단열 시공, 보일러 교체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기료가 월 8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가스료는 12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줄어 매달 7만 원, 연간 84만 원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에너지 바우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비로 약 9만 원,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약 15만 원을 지원받아 연간 20만 원 이상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비 교체까지 포함하면 첫 해에는 100만 원 이상, 이후 매년 80만 원 가까운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연탄이나 등유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별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연탄 60장 무료 제공, 등유 100리터 지원이 그것입니다. 물가와 에너지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지금 이런 지원은 단순히 생활비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 겨울철 생존을 지키는 안전망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통신요금 감면과 디지털 기기 지원입니다. 차상위 계층은 휴대전화와 인터넷 요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료 26,000원 요금제를 이용하면 통화 300분, 문자 300건, 데이터 3GB를 쓸 수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는 충분합니다. 기존에 월 5만 6만 원씩 내던 분들이라면 절반 이상을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정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도 일부 지자체에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통신 절약을 넘어 정보 접근성과 학습 기회까지 보장받는 셈입니다. 가정용 인터넷 요금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월 3만 원을 내던 인터넷을 1만 5천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고 설치비 역시 면제됩니다. 디지털 TV 수신료도 지원되어 매달 2,500원씩 내던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연간 3만 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통신비가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2025년부터는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저소득 가구에 중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시중에서 20만, 30만 원 상당의 기기를 받을 수 있고 디지털 활용 교육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영상통화, 은행 앱 사용까지 가르쳐 드리는데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 주 2회씩 사주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은 손주와 영상통화를 자유롭게 하게 되어 외로움이 줄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인터넷 설치가 어려운 지역은 휴대용 와이파이 기기를 월 1만 원에 대여할 수 있어 농어촌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3명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집에 인터넷까지 설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매달 15만 원 가까이 나갔던 통신비를 6만 원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으로는 108만 원 절약 효과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기기 지원까지 더하면 첫 해에는 약 13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통신사 대리점에서 차상위 계층 증명서를 제출하면 바로 요금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7번째로 중요한 것이 교통비 지원과 이동편의 서비스입니다. 대중교통 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30%에서 50%까지 할인되며 서울은 30%, 부산, 대구는 50%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월 교통비가 8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KTX나 새마을호 같은 기차 요금도 3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KTX 요금이 5만 9천 원일 때 차상위 할인 적용 시 4만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동편의 서비스도 확대되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특별 교통수단이 제공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콜택시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한 달에 1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탑승 시 3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병원 진료나 급하게 이동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농어촌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특히 도서 지역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교통 편의를 위해 마을버스를 무상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불가피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의료 진료나 법정 출석 등에는 왕복 교통비의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만 합쳐도 연간 70만 원 이상, 이동편의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만 원 가까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문화바우처와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문화생활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연간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영화 관람, 공연 관람,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전국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한 편이 1만 5천 원 정도라면 한 달에 2편 정도 보실 수 있고 남는 금액은 책을 사거나 공연 관람에 쓰실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료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공체육관이나 수영장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서 월 회원권이 5만 원일 경우 2만 5천 원만 내면 됩니다. 여기에 2025년부터 확대된 생활 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가 파견됩니다. 주 2에서 3회 회당 4시간씩 방문하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간단한 간병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월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셈이어서 연간 240만 원 이상의 혜택이 됩니다. 또 자활싸움 연계 서비스도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차상위 계층은 청소, 급식, 간병, 돌봄 등의 일을 하면서 월 60만, 8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되는데 대한법무공단이 운영하는 법률구조 제도를 통해 임금 체불, 임대차 분쟁, 이혼, 상속 문제까지 전문가의 상담과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서비스도 있습니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개인 상담은 물론 가족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해 드립니다. 실제로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고 말씀하십니다. 생활비를 아끼는 것만큼이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처럼 문화 바우처와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함께 활용하면 연간 30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제도를 모두 합치면 연간 450만 원 이상을 절약하거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제도를 다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본인 상황에 맞는 몇 가지만 챙겨도 월 30만, 4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어르신을 상담하며 느낀 점은 작은 혜택이라도 꾸준히 챙기면 생활이 훨씬 안정되고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혜택이 한꺼번에 많다 보니 어디서부터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늘 알려드리는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에는 반드시 본인 자격 확인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다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두 제도는 금액적으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에는 통신요금 감면과 교통비 지원을 챙기십시오. 통신사 매장에서 요금제를 변경하고 주민센터에서는 교통카드의 할인 혜택을 등록하면 됩니다. 넷째 주에는 문화누리카드와 급식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문화누리카드는 주민센터에서, 급식 지원은 지역복지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교육비 지원,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5년에 새롭게 시작되거나 확대된 혜택들이 많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30만 원 지급, 평생교육 바우처 35만 원 확대,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설, 이동편의 서비스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만약 본인 자격이 확실치 않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129번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복지로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상담해 드릴 것입니다. 결국 지금 행동하느냐, 미루느냐가 노후 생활의 안정을 가릅니다. 지금이 바로 확인하고 움직일 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마련한 제도이니 당당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3인 가족도 이 제도를 활용해 매달 생활비를 35만 원가량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부담이 줄면서 그만큼 아이 교육비에 더 투자할 수 있었고 그 가족은 이제 숨통이 트였다 며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신청하십시오. 둘째,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담당자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발급 절차도 도와드립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자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하면 혜택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자격 재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을 통해 여러 제도를 신청할 수 있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 전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도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유로 위축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족의 생활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은 주저하는 시간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혹시 주변에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한 가정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고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